안녕하세요. 4월 30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일정이 오후부터 있어서 매식경 그냥 기사 같이 한번 읽어본다는 취지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미라클 모닝 2기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한번 같이 한번 뭐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라클 모닝 하는데 나 취준생 아닌데 어때요?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의 패턴, 루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고 함께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저도 뭐 매식경도 그렇고 미라클 모닝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고민이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고민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하나씩 내용을 공유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내 진로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접 중단하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내가 지금 중고 신입인데 여기에서 커리어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 뭐 선배들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성 있는 좀 얘기를 해달라, 저한테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그렇게 풀어갈게요. 그리고 원래 저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취업 요소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내용들을 이제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 하나 볼 건데요. 한번 볼게요. 뭘 볼까요? 한번 쭉 볼게요. 그냥 야, 2년 전 산 도지코인 대박인데 거래소 먹튀 오천은다. 코인 얘기 많이 나오죠. 도지코인 이제 아시죠? 도지코인. 자, 3년 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익스체인지에서 잡코인 200만 원어치를 샀대요. A씨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폭락장이 찾아오자 그냥 200만 원 없는 셈 치자라고 그냥 묻어둔 거예요. 왜냐? 원화로 바꾸기에 액수가 너무 적었어.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2년 전에 샀는데. 그런데 최근에 도지코인이 오르자 잊고 있던 거래소 아이디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코인 익스체인지는 이미 거래소가 문을 닫아버렸어. 당시 A씨가 가지고 있었던 도지코인 20만 원어치를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와, 이게 뭐야? 여기 아까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20만 원이야? 이거 오탄가요? 아무튼 1,488만 원 수준이지만 중요한 건 뭐다? 거래소가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도지코인을 샀는데 어떠한 거래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내 돈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A씨는 거래소 트위터를 통해 코인 이체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답은 뭐다?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나 만드는 코인 거래소.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냐면, 자, 보세요. 한 2년, 3년 전쯤에 코인이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다가 중간에 이제 묻혔죠. 근데 그때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고 이거 뭐 그냥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없는 셈 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 올라가니까 이게 내가 빼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다? 내가 정작 돈을 맡겼던 거래소가 없어진 거야. 왜? 코인 거래소 자체가 지금 아무나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금융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절차나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주는 게 맞고 그거를 점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아무나 코인 거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또 세금을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거래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거래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왜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안 할까? 왜 안 했지? 근데 지금 왜 세금을 매길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 스스로 뭐 그걸 막 따져라가 아니라 이러한 그 사회적 이슈라든가 금융 이슈적으로 나온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만약에 여러분들 금융권에 간다면 그것들이 고객들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행권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식경을 할 때 은행권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뭐 적용 포인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했는데, 좀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얘기, 조금 용어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저도 매일매일 이제 4일이라는 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 4일 동안에 그래도 이 컨텐츠 자체가 취업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기사 선정이나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아마 제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뭐 시간을 더 길게 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반 경제와 취업 경제로 나눌지 한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제 메일로 그냥 주세요. 제 메일로 밑에 과감히 뭐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제가 시간 투자를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공모주 청약 기록 새로 썼다. 역대 최대 증거금이래요. 와, SK 아이테크놀로지. 예, 장난 아니었죠. 모르시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뭐야? 이 공모주가 뭐야? 찾아보세요. 이테크놀로지. 아, 발음도 안 돼. 이테크놀로지. 이게 뭐지? 공모주가 뭐지? 이런 것부터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반기 IPO 대여 SK 아이테크놀로지 공모에 8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역대 최고 증거금.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와, 뭐야, 80조? 그럼 상반기 그 기업 공개에서 나온 이 뭐야, 공모가 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작년에 대여였던 뭐예요? 작년에 대여였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요것도 있었고요. 요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증권사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는 처형 물량이 어디예요? 미래세. 미래세. 사람들 미래세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뭐 여기 기사는 지금 따로 나온 게 없는데,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읽어드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공모주 총영을 사람들이 왜 할까? 그거를 일단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80조 원이 되는 이 자금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게 유동성 자금이잖아요, 지금. 그쵸? 이 유동성 자금들이 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 자금, 코인 자금,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자금,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거 다 지금 그거야, 코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6억 초과 대출 문턱 높여 서울 아파트 83%가 사정권이래요. 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 저는 참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 생각으로 이 기사를 읽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는 7월부터 서울 아파트 83%에 달하는 주택이 차주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사정권에 높이는데요. 이거 뭐 어렵잖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예요? DSR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겠는데요. 또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에도 개별 차주 단위의 상환 능력 심사가 의무화 된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하면은 심사가 의무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심각한 우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쪼이는 단계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번 방안의 핵심은 뭐다? 금융기관 단위로 DSR을 적용했는데, 그것들을 DSR 규제를 개별 차주로 확대한 거예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자, 기존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보면은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그러니까 9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연소득이 8천만 원 초과하는 이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차주별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SR 규제가 지금은 금융기관 단위로 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DSR 규제를 개별 차주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개별 차주 적용은 지금까지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9억 넘는 아파트들 그것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연소득이 8천만 원 초과했다는 건 연소득이 높은,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 연소득이 8천만 원 초과하는 이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개인별 차주 DSR 적용했는데, 이제는 전 규제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여기는 지금 8천만 원 초과 소득이잖아요. 근데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무조건 강화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지금 금융당국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필요성은 있어요. 당장 7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지금 사람들은 그래도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려고 할 텐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서민들은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LTV 자체가 40%로 낮은 상태거든요. 기존에는 한 60%까지 갔는데 그래서 대출도 안 나와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런 규제들을 해버리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서울 아파트의 83.5%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현실에 대한 고려성도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시중은행에서 이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대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대출금리 2.5%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3억 1,500만 원, 30년으로 할 때는 4억 2,200만 원이 한도래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까지는 내가 봤을 때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너무 어려우면 패스하고 결국은 뭐다 방향성 자체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쪼이려고 한다. 세 번째 기사 뭘 볼까요? 여기에 네이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러한 기사들로 한번 뭐 보는 거예요. 그냥 쭉 보다가 기사 선정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내가 그 관심 있는 기사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기사 선정에 또 너무 오랜 시간을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게 정 어려운 친구들은 뭐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만이라도 일단 보면 좋을 것 같다. 어, 뭐 이런 거. 보험 중도해자면 무조건 손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은 중도해자면 무조건 손해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해지의 황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로자는 사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고객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결국 나가는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득이 안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처분하는 1단계는 보험을 깨는 거예요. 보험을 해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험을 해약하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뭐 대출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 그래서 뭐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사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알 내용이 아니에요. 그 경제가 제가 봤을 땐 뭐 어렵다 그 정도. 음, 또 읽어볼 게 뭐 있을까요? 뭐 별로 읽어볼 내용이 없네요 오늘. 아니 오늘 코스피는 지금 요렇게 약간 또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 같고 카테고리 별로 한 번씩 보세요. 여기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나오네요. 우리은행 ESG 우수기업 전용 상품. 그러니까 ESG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각 기업별로 이런 활동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행의 강점으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카톡방에다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면 좋을 것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넘겨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날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관련된 기사도 똑같죠.
제가 퇴직연금 관련돼서는 국민은행이 계속 강자, 아니, 신한은행이 계속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은행도 퇴직연금 강자라고 지금 여기 또 나왔잖아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순증액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번 봅시다. KB국민은행이 은행 영업의 핵심인 뭐예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KPI다. KPI를 버린 뒤 역설적으로 시중은행의 영업력이 집중된 퇴직연금에서 성과를 냈대요.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면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과에서 주목받는다. 뭐냐?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증권사 쪽으로 이동했어요.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퇴직연금 이슈 중에 지금 이제 IRP도 그렇고 증권사로 많이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니무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은 4조 이렇게 순증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중에서도 DC, IRP 부분에서 꾸준히 은행권 1위를 차지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대요. 여러분 이제 DB, DC, IRP는 아시죠? 자, 확정 급여형 DB는 뭐예요? Defined Benefit.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들으면 돼요. 뭐다? 자, 우리가 퇴직연금을 이제 운영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인데 DB 확정 급여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냥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면 뜨끔해야 돼요. DB는 확정 급여.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퇴직연금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그 나중에 내가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연금에 원래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의 DB형밖에 없었어요. 이 DB형은 뭐다? 내가 받은 월급에 연간 월급에 한 뭐 10분의 1? 뭐 그 정도를 매월 이제 적립을 해주는 건데 확정 급여형은 이 그 돈을 내는 의무 주체가 이제 회사인 거예요, 회사. 똑같이 회사는 똑같이 확정 뭐야 기여형, DC형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DB는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퇴직에 대한 것을 보증을 해주기 위한 책임도 회사가 있는 거예요. DB형. 근데 DC는 뭐다? 약간 투자 수단이나 투자 방법이 DB형보다는 약간 보수적이 아니라 약간 더 능동적인 투자야. 약간 더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방법. DC랑 IRP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회사들이 다 DC형으로 많이 넘어가. 확정 기여형. 왜 넘어가요? 이거는 회사의 부담금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손실을 이거는 회사가 지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개인이 지는 거야. 개인.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지금 이거로 가입하면 좋을까요? 이거로 가입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DC형으로 가입하면 좋겠죠. 그쵸?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이 없잖아. 근데 요즘에 재테크 트렌드도 뭐예요? 그래 이왕이면은 나도 내가 약간 능동적,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막 공격적은 아니지만 주식보다 그래도 이거보다는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DC형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IR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기업들은 DB보다 DC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은행은 DC와 IIP는 적립금 면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KPI를 그냥 과감히 버렸어. 버렸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KPI 버렸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사실 뭐 현업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약간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걸로만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국민은행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8월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도 시너지, 마이데이터 시대엔 금융과 비금융이 경계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 어우르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은행을 하반기 때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요렇게 요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은행 연금 기획 담당자는 개별 상품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던 시대는 끝났고 고객 자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때라며 KB금융의 모토처럼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퇴직연금 분야에서 이렇게 뭐 형식적인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퇴직연금 잘하고 있구나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했죠. 뭐 오늘은 그냥 보너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한 번씩 쫙 봐보세요. 한 번씩 쫙 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뭐 크게 뭐 없죠 여러분.
속보. 속보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야 더벨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더벨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더벨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고, 이건 금융권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가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아니라 저는 주 한 2, 3회 정도는 더베이를 계속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찾고 싶은 기사가 있다. 그럼 뭐 은행을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은행 관련된 기사들이 쫙 나와. 그럼 여기에는 조금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얼마 전에 자소서 떴잖아요. 공채.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달라진 차입 전략 현금 쌓는다. 그러니까 약간 더벨이라는 기사가 일반 기자분들이 쓰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더 금융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세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기업들의 방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다트만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BNK 금융, 은행, 비은행, 동반 성장 됐다. 그러면 부산 경남은행 쓰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 보면 되죠.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런 지표. 이거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농협은행 관련된 것도 나와 있고, 13개 앱 통합 프로젝트 내다 스타트. 이렇게 해서 기업 분석을 하면은요, 여러분 신문만으로도 충분해요. 신문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요걸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쪼록 금요일 제가 예고 없이 그냥 몇십 개씩 했는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한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이라고 있죠.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 준비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취준의 눈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주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